새벽에 다리 쥐로 비명 지르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119 불러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늦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혹시 이 다리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 신호를 정확히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온 74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주 전부터 매일 새벽마다 다리에 극심한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면서 왼쪽 다리가 시퍼렇게 변했고 갑자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와 검사한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깊은 정맥혈전증으로 인한 폐색전증이었거든요. 다리 혈관에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30분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응급치료로 혈전을 용해시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어르신은 지금도 단순한 다리 쥐가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며 아직도 놀라워하십니다. 만약 이 신호를 쥐로만 넘기고 잠들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신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험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가 언제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7초 만에 통증이 확 줄어드는 놀라운 응급처치법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면 지금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일반적인 원인들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원인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원인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마그네슘 부족이 정말 흔한데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거든요. 67세 김태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어르신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 유독 매일 새벽 4시쯤이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계를 안 봐도 시간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던데 사실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고혈압 약인 이뇨제 때문에 마그네슘이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많이 마시기만 하셨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의사와 상의해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신 후에야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압박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차단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71세 윤순희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항상 웅크리고 자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최근 몇 년간 다리 쥐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왔으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 하시면서도 매일 밤 다리 쥐로 고생하시니까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운 후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옆으로 누운 바른 자세로 주무시기 시작한 후 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는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갑작스럽게 많은 활동을 하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68세 조명식 어르신은 이사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무거운 가구를 옮기고 대청소까지 하셨다가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다리 쥐로 고생하셨어요.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특히 이뇨제, 일부 고혈압 약물, 콜레스테롤 약물이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어요.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66세 정혜진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어르신은 20년간 같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판정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약으로 바꿔주셨거든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오셨더니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이뇨제가 원인이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신 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 한명화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5년 정도 되셨는데 초기 10년간은 별 문제 없으셨지만 최근 5년 사이에 다리 쥐가 점점 자주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말초혈관에 동맥 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였거든요.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시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쥐가 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나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전증의 전형적인 신호로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혈관 안에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인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57세 회사원 박철수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간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부기가 생겼는데 직장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검사 결과 깊은 정맥혈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전히 치료되었지만 박철수 씨는 그냥 다리 쥐인 줄 알고 참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병이었다니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서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둘째, 쥐와 함께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는 폐색전증의 신호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정말 응급 상황이거든요. 62세 최영희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다리 쥐가 나면서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쥐가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쥐가 풀린 후에도 숨이 계속 차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응급실에서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빠른 대응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셋째, 쥐가 풀린 후에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척추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71세 김대한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몇 달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시면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수술로 신경 압박을 해소한 후에는 다리 쥐도 사라지고 걷기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넷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의 신호로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71세 김동수 어르신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어르신은 평소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 산책 중에 갑자기 오른쪽 발목에 심한 쥐가 나면서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이 차가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 전체가 차가워지고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발목 쪽 작은 혈관들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빠른 혈관 치료로 다행히 발가락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괴사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섯째,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근육 손상 가능성이 있어요. 64세 최은정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소 아침마다 시장에 장을 보러 다니시는데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신 후부터 왼쪽 허벅지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과도한 힘을 쓰면서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긴 상태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 회복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무리를 하신 거였죠. 물리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회복되셨지만 만약 계속 무리했다면 근육 파열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런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7초 만에 통증이 확 줄어드는 응급처치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35년간 직접 환자들에게 사용해서 효과를 검증한 실전 기법들이에요. 특히 첫 번째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귀구멍 앞 2주 7초 자극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손으로 귀구멍을 막듯이 하면 바로 그 앞쪽에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튀어나온 연골 부분이 만져지죠. 이 부분을 이주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귀구멍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돌출된 연골 부위예요. 여기를 검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7초간 눌러주세요. 그러면 몇 초 안에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이 부위에는 미주신경 가지가 지나가면서 신경 자극을 통해 근육 이완 반응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72세 김정자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3년간 매일 밤 다리 쥐로 고생하셨는데 이 7초 자극법을 배우신 후 빠르게 쥐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7초 자극법, 지금 당장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검증된 완화법은 발목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을 동시에 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마치 벽을 발로 밀듯이 발목을 구부리는 동작이에요.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하세요.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시에 종아리 뒤쪽 가장 두툼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에 있는 지점을 찾아서 엄지손가락으로 3초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이는 한의학에서 승산혈이라고 불리는 부위로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지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두툼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서 가장 아픈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간편한 보조법은 차가운 물과 깊은 호흡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입에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3회 해주세요.
차가운 자극과 깊은 호흡이 결합되면 신경계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 방법은 스포츠 선수들이 근육 경련 시 활용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누워서 쉽게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네 번째는 온찜질 마무리법입니다. 앞의 방법들로 급한 통증이 가라앉으면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간 올려두세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을 할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해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서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찜질팩이 없으시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리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첫째, 마그네슘 부족 해결법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않아서 쥐가 나기 쉬워져요. 우리 나이가 되면 목이 마른다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루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 아몬드 한 줌, 시금치 한 접시, 바나나 한두 개 정도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마그네슘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오신 63세 이철호 씨가 이런 경우셨어요. 이철호 씨는 평소 물을 별로 안 드시는 분이셨는데 특히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부터는 거의 물을 안 드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폭염 때 에어컨 고장이 나서 선풍기만으로 버티던 며칠 동안 갑자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을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어요. 둘째, 올바른 수면 자세법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다리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셋째,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결합된 완화법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아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해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컵에 물을 받아두시고 1시간에 한 번씩 한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68세 정말순 어르신이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어르신은 밤에 깨는 게 싫어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결국은 깨게 되니까 물을 안 마셔도 결국 잠을 못 자네 하시더라고요. 수분 섭취량을 늘리신 후 일주일 만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 발목 운동을 함께 하시면 좋아요. 의식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거든요.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복용 시기와 쥐가 나는 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우시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쥐는 생각보다 흔해요. 특히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도 함께 배출시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거나 약물을 다른 계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일곱째,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나거든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느슨한 것을 선택하세요. 75세 장동일 어르신은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문제는 이불이 너무 무거워서 발목을 꽉 누르고 있었거든요. 이불을 가볍게 바꾸시고 발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드렸더니 쥐가 거의 없어졌어요. 여덟째,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샤워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족욕을 하실 때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으시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아홉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특히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다리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거든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발끝을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진통제는 통증을 차단할 뿐 근육 경련의 원인인 전해질 불균형이나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셋째,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나니까 약 때문인 것 같다며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해요.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넷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아니란 생각이 중요한 질병의 조기 발견을 놓치게 만듭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을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여섯째, 건강보조식품과 술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동시에 음주를 즐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건강보조식품과 알코올이 결합되면 간 해독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0대 남성분이
간에 좋다는 건강 보조식품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매일 소량의 음주를 계속하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황달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한 징후가 있으시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개월 후 김영철 어르신이 외래로 오셨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은 상당히 좋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모두 실천하고 계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귀 앞쪽 7초 자극법 덕분에 이제는 쥐가 나도 즉시 완화돼요.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다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귀 앞쪽 7초 자극 연습하기,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응급처치법과 9가지 예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구멍 앞 2주 7초 자극법은 지금 당장 연습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7초간 눌러주면 몇 초 안에 통증이 확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7초 자극법 연습하실 분들은 시작합니다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세요. 다리쥐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